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준영입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노숙인 인문학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 외에 미혼모, 교도소, 그 다음에 뭐 자활지원센터 등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이제 힘겹게 사는 분들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새롭게 만나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노숙인 인문학, 미혼모 인문학, 교도소 인문학 등 힘겹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오늘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이렇게 그 노숙인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우리 사회에서 붙여준 별명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거지 교수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었는데 저하고 같이 인문학에 참여했던 노숙인 분들이 직접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제가 그들보다 더 거지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저를 놀리는 말로서 이제 거지 교수님 했는데 제가 모 방송에서 책 소개 코너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 책 소개 코너를 진행하는 와중에 거지 교수라는 별명 때문에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속상해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진행자분한테 얘기했더니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도서평론가 최준영 선생님 별명을 한번 바꿔보죠 하고 이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행자가 그 다음 주부터 제 방송에 나갈 때마다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정도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가는 곳마다 저한테 거리의 인문학자, 거리의 인문학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도 그리고 거창하고 또 엄청난 그 별명을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거리 인문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잊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한 10년 정도 됐나요? 수원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마침 수원인데요. 수원의 지동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전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오원춘이라고 하는 제중동포가 밤늦게 골목길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가면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굳이 다시 꺼내냐면 모든 언론의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죽은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대응, 경찰의 112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는 전혀 다른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인터넷 언론이었는데 그 인터넷 언론은 한 군데에서 유일하게 그 죽은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 죽은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한 엄청나게 뭉클하고 아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여성은 일단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상고를 졸업하고 모 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다 보니까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별도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분이 언니가 살고 있는 수원으로 올라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대에 진학을 해서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인근에 있는 그 휴대폰 그 부품 회사의 공원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냐면 요즘 주 5일이 대세잖아요. 심지어는 뭐 주 4일로 가야 된다라고 논의가 나오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서 그러면 이제 잔업수당, 휴일수당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7일을 일하면 약 17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170만 원을 번 걸 어떻게 썼냐면 그 170만 원 급여 중에서
무려 150만 원을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붙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이 있는데 이 20만 원도 아껴 쓰고 써서 뭐 돈을 모아놨다가 남동생이 오면 남동생 용돈을 줬다 그래요. 이 사연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중국 그 동포였던 오원춘이라는 살인자에게 타겟이 됐던 게 됐던 증거가 나왔는데 뭐였냐면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제 돌발적인 범행이다. 성적 욕구가 생긴 범인이 갑자기 지나가는 여성을 잡아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지나가던 곳에 CCTV가 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이 범인이 골목길로 나와서 밤늦게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 어두운 시간에 나와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밤마다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여성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오원춘의 모습을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돌발 범행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타겟을 정해놓고 그 여성을 성폭력을 할 대상으로 주목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이 특정된 이유 중에 특별히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봤던 건 뭐냐면 몇 개월 동안 CCTV에 등장했던 그 여성이 단 한 번도 외투를 갈아입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외투를 갈아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볼로 살았다는 거죠. 그 여성은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한창 멋부리고 한창 옷도 사입고 그럴 욕구가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산 쪽에서 와서 수원으로 돌아와서 집까지 오는데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마을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녔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거죠. 그 노동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그 젊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는 언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칼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삶을 대체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피해를 입거나 그런 무지막지한 잔인한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도 삶이 있고 그들에게도 애틋한 사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만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준다면 비록 가난하고 옷 한 번 갈아입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무시하고 함부로 범행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들겠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계속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경우냐면 어느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까지 남은 몇 개월 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모 대형마트 관리실에서 보일러실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대학생이 죽자 그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엄마의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는데 이 엄마가 정작 이 엄마를 더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군대를 갔다 왔고 복학을 앞두고 있던 엄연한 신분이 학생이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같은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 중에 어느 한 명도 문상을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그게 너무 더 슬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왜 친구가 없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쩡히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면서 일찍이 철이 들었던 이 학생은 대학생활 내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알바를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수업 중간에 공강 시간에도 심지어는 나가서 알바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해서 생활비, 자신의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또 계속 돈을 모아서 다음 학기 학비를 벌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2년 정도를 버티다가 더 이상 어떻게 이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공여지책으로 선택한 게 군대였고, 근데 그 군대에 가서도 그 PX에 가서 그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억제하고 받은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군대에서 사회에 있는 엄마한테 병사로서 받았던 그 월급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조금이라도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좀 험한 일이죠. 예, 마트에, 그 보일러실에 임시직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 문제 심각하다, 우리 청년들 힘겹게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정작 어떤 뉴스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이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취업이 어렵다, 뭐 청년들이 뭐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청년들의 삶이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장례식장에 아무도 찾아오는 친구가 없는 그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다시 한번 눈물이 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경쟁, 무한 경쟁이란 말이 일반화가 되고, 돈이 최고고, 학벌이 최고고, 좋은 자리,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된 이 속에서 그 청년이 무슨 꿈을 꾸며 살았을까요? 대학을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고 그의 대학 생활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닙니다.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괜히 힘겹게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만난 가난한 사람들, 20여 년 동안 제가 만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누구한테 뭐 도움이나 요청하려고 하고 아신소리나 하고, 왜 정부나 이런 데다가 보조금, 지원금 안 주냐고 땡깡 부리고 떼 쓴다, 그래서 떼법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지레 자포자기하고 쓰러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노숙인 하면 특히 편견이 많죠. 노숙인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 술꾼들,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을 폭력을 써서 해체한 사람들, 노름을 해서 빚진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더 많이 만난 현실은 뭐냐면, 그분들을 써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 우리 사회에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은, 한번 무언가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 삭막하고 살벌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고, 희망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서 점점 계층 간의 분화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리적, 구조적 양극화가 극화돼서 결국 우리 사회는 사람 사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살벌한 사회로 전환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다 같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들려드린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시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그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사연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